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6일이죠. 네,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도 좀 늦고 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내일 장을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 정도 상승해서 7.8% 정도 상승했고요. 13,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이 좀 드디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거래량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 그래도 뭐 50원 정도 내렸지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던 이 거래량 자체가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270만 주 실렸고요. 평소 거래 회전율 대비해서 거의 뭐한 평균 정도에서 한 5배 이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고요. 이전에도 거래가 한번 터졌을 때 뭐 100만 주 가까이 터진 적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자,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 한번 찍고 두 번째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주었을 때 21선이 완곡하게 U자로 들어버리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나간다. 보통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종목들이 그렇게 전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요런 부분에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제 애를 먹으면서 이렇게 내릴 듯 말 듯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저항을 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번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뭐 이전에 크게 거래량이 터질 때와는 아직까지도 거래량 갭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에서 상승이 필요한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양봉을 뽑아줬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12월 24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고, 보통 이제 12월 20 올해는 28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이번에 배당금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배당 기준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5, 26 휴일이고 27일이 이제 하루 전이고요. 배당 기준일 이제 12월 28일이긴 하지만 2거래일 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했어야지 이제 12월 28일 날 그 주식이 D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당 기준일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배당금을 받기 위한 그런 매수세가 있었다면 12월 24일에 들어오긴 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매수세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하지만 이 코오롱 플라스틱 자체가 뭔가 배당금을 많이 주고 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게 되면 코오롱 플라스틱이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배당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70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12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200억에 한 순이익이 123억 정도 했을 때 120원 정도가 나왔고요. 54억 정도 했을 때 7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올해 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순이익이 벌써 51억에 124억에 204억입니다. 합쳤을 때 4분기 제외 3분기까지가 벌써 20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20원 이상 확보를 해두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4분기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요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 이제 배당금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배당률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실적 자체도 좀 점진적으로 다시 회복세를 띠면서 점점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오롱 플라스틱이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잘 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이전 영상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POM 시장이라든지 그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 소재 시장이, 그러니까 전기차향, 전기차향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소재 시장이 연평균 3.6%에서 뭐 38%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평균 36%면 시장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1.36씩 계속 곱하게 되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마 세 번만 곱해져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이 시장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뭐 전기차가 완벽하게 다 전환이 되지 않았고 한 10대 중에 뭐 한 대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전기차가 좀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서서히 이제 2035년까지 그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많이 전환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내연기관의 소재가 아닌 내연기관 소재와 이 전기차의 소재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특히 하우징 부분, 네, 배터리 하우징 부분을 이 코어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POM과 같은 원래 플라스틱 재질의 엔지니어링도 이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코어롱 플라스틱이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POM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어롱 플라스틱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플러스로 알파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수소를 담는 용기까지도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어롱 글루텍이라든지 뭐 그렇게 코어롱 그룹 차원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고요. 이제는 여기서 쌍바닥 지지하면서 완벽하게 지지를 해줬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13,600원을 계속 강조를 좀 드렸는데 그 13,600원을 넘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쭉쭉 이제 넘어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배당 기준일에 의해서 들어왔다면, 12월 24일에 들어왔다면, 12월 28일 다음인 12월 29일에 배당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일단은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21선 추세 웬만하면 살리면서, 네, 위로 우상향을 하면서, 태우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주봉도 이제 나란히 옆으로 세워가지고 서서히 이제 올라갈 준비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실 매일매일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차트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뭐 이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하는 것은 뭐 모든 종목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 네, 여기에 사실 그렇게 뭔가 엄청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차량 대전환기입니다. 지금 전기차로의 차량 대전환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소재 관련 시장이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꾸준히 관심 가져볼 거고요. 자,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 뭐 3일 연속 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받쳐진다는 점. 그래서 이전에는 뭐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쭉 올렸다가 팔면서 자전 매매식으로 좀 이제 음봉을 때렸다면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위로 쭉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에는 뭔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중심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주포가 사실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꾸준히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 한번 내년 1월, 2월 이쪽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쯤에는 이 코로나도 조금 이 알약이 보급화되면서 좀 이제 확산세가 멈추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 경기에 대한 훈풍이 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도 좀 상승하겠지만 뭐 POM과 같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차량 생산에 대해서 이제 또 활력이 있을 겁니다. 제조업이 또 커질 거거든요.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또 활력을 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 중에 특히 소재 기업 이 코오롱 플라스틱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 내년에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내일 이제 뭐 크게 뭐 움직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주는 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올해는 리프레시 하는 식으로 쉬어가고 네,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좀 이제 힘을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리는 잘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모양은 만들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